예, 마포 종합사회복지관 진성용 관장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똑같이 우리 예비 후보로 등록하셔서 열심히 이 지역에서 후보로 뛰고 계시는 강희용 예비 후보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벗어야 됩니까? 컴바니에서 오셨군요. 부끄러워. 사실 동작구에 와서 마이크 잡을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런 실례를 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마이크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번 점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예, 죄송하고요. 저는 저 강희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최동희 의원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몇 해 전에 실로암 복지관 관장하실 때 예산 문제 때문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 정책보좌관이었고요. 그때 진짜 얼마나 집요하시고 열정적이신지 그게 예산 따면 다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신남복지관에 계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너무 그 모습을 보고 솔직히 저는 반했습니다. 야, 이런 분 진짜 관장님만 하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당이 보는 눈이 있어서 우리 장애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에 입성시켰습니다. 우리 당이 잘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어제죠. 사실 우리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공직자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위 20%를 컷오프했는데 컷오프를 하는 제도가 있다면 거꾸로 잘하는 사람은 한 번 더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 최동희 의원님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비례대표 한 번 하신 분은 한 분밖에 못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출마 선언문에서 밝히셨듯이 아직도 못다한 일이 있으시다. 능히 짐작이 갑니다. 얼마나 일 욕심이 많으신지 아까 우리 유기용 의원님 말씀 들어주셨으면 아시겠지만 일 욕심 너무 많으세요. 진짜 어느 의원 못지않게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옆에서 지켜봐왔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러고 하면 저랑 또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와 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정말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 그다음에 장애인 분야에 이런 분이 우리 당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꼭 좀 좋은 데서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 우리 동작을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야당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거 괜찮죠 이거? 예.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 3번을 치렀어요. 18대 선거, 19대 선거, 그 다음에 지난 730 선거. 이 3번의 선거를 민주당이 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최동희 의원님과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 호동준 예비 후보와 함께 우리 셋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야권의 고토를 회복하겠다라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심영복 숭실대학교 총동문 회장님의 축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입니다. 학교 동문 회장이 사실 이렇게 정치 이런 모임에 가서 발언한다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런데 또 지난 19대 국회의원의 우리 숭실대
출신 또는 뭐 학교 교수님 세 분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최동희 의원은 이제 저희들 직접 후배가 되니까 자주 뵙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의원 중에서는 가장 의정 활동을 잘 하신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학교 동문을 대표해서 제가 오히려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 평양에서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도 미국 선교사 베어드 박사가 이게 부한말 어려운 시절에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국가적인 자존심을 세우자 해가지고 평양 시민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평양에 학교를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도 일제가 막 이제 마지막으로 뭐 창씨 개명하고 뭐 신사참배 강요하고 할 때 우리는 기독교 정신이 우선이니까 신사참배를 못한다. 그렇게 해서 자진 폐교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뭐 연세대학이나 다른 대학 같이 다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차라리 문을 닫으면 닫았지 신사참배를 못한 데는 폐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출신들이 전후 1954년 영락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이제 학교를 다시 만들자 해서 지금 상도동 여기 숭실대학 자리를 잡아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뭐 10만 명 정도 동문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뭐 그러다 보니까 학과도 사회사업학과 또는 중소기업학과 또 IT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학과는 최초로 시도해서 지금 그런 분야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치 쪽은 사실은 이번에 처음 이제 세 분의 국회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한 활동이 아직까지 있는데 제 의원님이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서 그런 평가를 받아주신 데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저는 성향이 사실은 그 기호 2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정치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직장도 다니고 지금 사업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20대 의원님 어느 분이 되시든 정말 좀 제대로 된 한국을 좀 반듯하게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제는 세상이 바라는 것을 알아내기에 앞서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를 생각해보라. 세상은 바꿔야겠다는 문제의식은 가장 어렵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세력은 항상 학생, 추방된 사람, 인종적, 민족적인 소수자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오바마 대통령, 또 우리 훌륭한 기업가신 정주영, 또 일본에서 우리 성을 달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손정의, 또 최근에 중국에서 참 그렇게 뜬 마윈 회장,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메인 주류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믿고 우리 숭실대학도 대학 중에서는 그렇게 뭐 각광을 받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늘 저희들이 비록 작지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말 능력 있고 선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로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다수 아마 주민들 같으신데 숭실대학교도 이쁘게 봐주시고 또 우리 최동희 의원이 어쨌든 뭐 시작을 이제 하시는 길이니까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 인사 말씀 중에 소개해드리면서 바로 축하 인사 말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한 2.1 연구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로 2.1 연구소 이사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거구에서는 동작을에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한때는 국회의원을 했고 한때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해서 저는 동작일구를 제 선거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최동희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 다른 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계신 건데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 제가 최동희 의원을 처음 뵌 거는 그때 정확한 명칭이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이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알게 되어서 사귀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인간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저는 국회 지출하는 걸 실패했고 최동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는데 제가 2.1 연구소를 사단법으로 만들면서 제가 이사장입니다만서도 그게 법인화할 수 있었을 때 가장 앞장서서 도와줬던 분이 2.1 연구소 이사이시기도 한 최동희 의원이십니다. 2015년도에는 시각장애인 세계인대회 2015년도에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유치한 것이 저는 이제 역사 공부하는 이덕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 자리에는 처음 와봅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상대로 뭐 강연하고 그런 적은 있고 여기저기 강연은 다니는데 뭐 정치행사에 와가지고 누구를 좀 국회에 보내달라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은 처음 드려봅니다. 최동희 의원님은 저희 학교 선배시기도 한데요.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저는 현재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최동희 의원님이 갖고 계신 것과 현재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를 갖다가 누군가 헬조선이라 그랬죠? 헬조선. 왜 헬조선이 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지금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을을 뜯어먹는 사회예요. 그것이 아주 일상화됐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힘이 약한 을인데 이 을이 마치 헬 같은 지옥 같은 세상이다 보니까 헬조선이란 말이 이제 유행하게 됐죠. 제가 역사학자니까 역사적 사례를 하나 들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데 고려 말도 그랬습니다. 고려 말에 많은 그 분들이 좌절한 이유가 권문세가라고 불리는 80집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나라 전체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전부 다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이때 정도전이라는 한 불우한 지식인이 전남 나주의 회진부곡이라는 곳에 유배를 갑니다. 유배 가서 보니까 부곡이라는 곳은 농민과 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유배 가서 이 농민과 천민들을 만나보니까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뭘 느끼냐면 이 천민과 농민들이 대단히 똑똑하다는 겁니다. 만나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그 유배를 가가지고 농민과 천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이때 고려 500년이 망하고 조선이 개창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한 불우한 지식인이 농민 천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각을 가지고 함흥의 한주에 찾아가서 이성계를 만나서 이 군대를 가지고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고려 500년이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개창이 되는 건데요. 이 최동희 그 의원님은 우리 사회 을 중에서 또 장애인이시죠. 장애인도 이 두 가지 장애인이십니다. 저희도 저희 집안에 약간 저희 집안이 시력은 좋은데 귀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나 뭐 누님 중에는 약간 이제 이 귀 쪽에 장애인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장애인으로 한국 사회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천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꿨는데 우리 최동희 의원님은 천민의 시각, 장애인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장애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자신이 국회의원 되고 그 자신이 그동안 겪으셨던 그런 많은 것들을 몸으로 겪으셨으니까 직접 이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때 대학 다니고 뭐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제 흔히 386이라고도 많이 했었죠. 제가 386을 비판을 많이 했는데, 비판한 이유가 이 사람들 국회 가서 자기 자신들이 신분이 상승됐지 이 사회 이 을들의 신분이 상승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최동 의원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가셔가지고도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들 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게 되신다면 이제 재산의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을을 위한 활동을 하심으로써 우리 사회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저희 최동익 의원님의 뭐 이제 선택이 되신다면 아마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금수저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최동익 의원님은 흑수저에서도 흑수저 아래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분이 앞으로는 남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을이면 을,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결합해가지고 결집된 힘으로 이 사회를 바꿀 때 이 사회는 새 조선에서 파라다이스 코리아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최동익 의원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꿈을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